찍지 말고 풀자. 무슨 말이고? 그냥 감각적인 느낌에 의해 가지고 답만 콕콕 찍어내는 거는 다음에 시험 칠 때 점수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맞나? 오늘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써먹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 문제 답풀이 해주세요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럼 자꾸만 너네들 머릿속에 뭔가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 원칙이 뭡니까? 현대소설은 지문이 다양할까? 지문이 한정이 있을까? 현대소설 지문은요, 의외로 3가지밖에 없대. 1994학년도에 수능시험이 실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현대소설 지문 유형이 3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반영론적 관점에서 출제가 되더라. 얘들아, 문학은 무엇을 반영한다? 현실을 반영한다. 그래서 작품 속에 반영된 실제적 현실이 무엇이냐, 이것만 잡아줄 줄 알면 지문을 읽어낼 수 있어. 두 번째는 한국적인 삶의 모습.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인류 보편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 수능시험에는 출제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이별하고 죽고 하는 것은 에스키모인들도 사랑하고 이별하고 죽고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사랑하고 이별하고 죽고 하겠지. 그런데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 같은 이상야릇한 작품, 원나잇 스탠드 하니까 아새끼 태어나더라, 그런 비교육적인 내용이잖아. 그런 작품이 왜 출제가 되는가? 한국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성장소설, 예술가 소설. 이 범주에 한해서만 수능시험에 출제가 되어지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 방금 풀었던 지문이 뭐니? 박완서의 나목이란 지문이지. 박완서의 나목이란 지문인데, 여러분들 이 지문 솔직하게 이해를 했나 못했나? 솔직하게 이해 못했지? 왜 이해를 못했을까? 그냥 줄거리를 읽어내려고 했거든. 사건을 보려고 했거든. 근데 쌤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줄거리를 읽어내고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반영론적 관점입니까? 한국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성장소설, 예술가 소설입니까? 이 3가지 틀을 가지고 지문을 갖다가 선택을 해주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 3가지 유형 중에서 오늘 읽었던 박완서의 나목은 어디에 해당할까? 성장소설, 예술가 소설의 범주인 거라. 그러면 지문을 나름대로 읽어낼 수가 있단 말이다. 지문도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풀면 그건 찍는 것밖에 안 되잖아. 말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성장소설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장소설이란 것은, 자, 유년기의 내면적 상처와 그 극복 과정을 다루는 것. 이게 지금 성장소설의 정의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예술가 소설이란 것은 예술관의 대립. 이게 지금 예술가 소설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작품을 보면서 줄거리를 읽어내겠다, 사건을 읽어내겠다라는 식으로만 요약을 하고 답을 찍어내려고 하면 지문도 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정답을 확인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찍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다음에 유사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유사한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낯선 지문처럼 읽어내야 되는 거라. 말뜻 아시겠지? 그러면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지문 봅시다. 여러분들 소설은요, 주제 잡기, 구성 잡기 그런 거 아닙니다. 소설은 뭐 잡기? 인물 잡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 인물과 인물 사이에 어떻게 대립과 갈등이 나타납니까? 이거 잡아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반영론적 관점이냐, 한국적인 삶의 모습이냐, 아니면 성장소설, 예술가 소설이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오늘 질문은 여러분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거 맞니? 아니잖아.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야. 나는 지금 관찰자고 서술자일 뿐이야. 관찰자고 서술자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키도라는 사람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 오늘 작품에서 실질적인 대립을 이루고 있는 인물들은 누구니? 오키도와 남편이라는 거다. 말뜻 이해하시겠지? 그럼 오키도는 어떤 사람이니? 예술가. 자, 일단 말로서 합니다. 오키도는 어떤 사람이니? 예술가. 근데 남편은 어떤 사람이니? 예술하고 관계가 있나? 좀 세속적 인물이가. 세속적 인물. 그게 지금 오늘 지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뜻 알겠지? 그래서 예술가가 어떠하고 세속적 인물은 어떠하고 지금 그거 잡아주는 게 오늘 지문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박완서의 남옥이라는 수업을 하거든요. 오늘 지문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지금 내신 수업을 하고 있다, 교과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아픔 속에서도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사실은 박완서의 남옥은 이번 수능시험 치기 전에 쌤이 예상지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주었었다. 그런데 쌤이 만들어준 거는 전반부는 방금 이 부분이야. 6.25 전쟁의 상처. 후반부는 정신적 성숙. 그러니까 예술가 부분이 빠지고. 그래서 앞부분은 반영론적 관점에서 뭔가를 다루고 있더란 얘기다. 근데 뒷부분에서는 인간의 성숙과 이게 바로 뭐니? 성장소설의 범주라는 거라. 그럼 이 작품 속에서 성장은 누가 성장을 했을까? 정신적 성장은 나. 그 다음에 예술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누구니? 오키도. 지금 이게 지금 이 소설의 초점인 거라. 근데 너가 지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가 문제인 거라. 그래서 내신 수업을 한다 그러면 성장소설이라고 쌤이 수업을 해줄 거거든. 이거는 무조건하고 나의 내면적 상처와 그 극복 과정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성격도 회상적이고 체험적이다. 왜? 성장소설의 범주니까. 오케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전쟁의 상처를 극복한 정신적 성숙과 진정한 예술가의 성숙 과정,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너가 수업을 했을 거거든. 오늘 지문을 보면서 그걸 읽어내야 된다고. 근데 쌤이 너가 보고 문제를 풀어봐라 했을 때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었나 없었나? 없었지? 왜 없었노? 너가는 지금 지문 줄거리만 보려고 덤벼들었거든.
오케이? 그런데 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너네들 머리카락 숫자보다 더 많은 현대문학 작품들 다 소화를 해낼 수가 없단 말이다. 그래서 지문의 유형을 몇 가지만 가지고 틀을 잡으라고? 3가지 중에서 뭔가를 낑낑거리면서 고민을 하면 너 것도 이 정도는 머릿속에 감이 온다라는 얘기인 거라. 그래서 발단 부분을 봐보면 나가 일하는 미군 PX 초상화부의 오키도가 화가 예술가라는 얘기지. 둘은 지금 사랑을 했습니다. 위기 부분 봅시다. 고목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결말 부분 보니까 고목이 아니고 나목이었다. 그렇게 돼 있지. 그러면 고목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나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나목이라는 것은 예술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고 자기 고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예술혼이라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술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지문을 읽어야 된다고. 고목이냐 나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술가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가가 초점이라고. 그래서 동글뱅이 4번 보니까 뭐라 그랬니? 나의 의식을 각성시킨다 그랬잖아. 성장소설이라는 관점에서 지문을 읽어주세요 하는 문제인 거라. 근데 너네들이 이렇게 읽었을까 못 읽었을까? 못 읽었지? 자, 못 읽었다면 한 번 더 잔소리를 한다. 왜 못 읽었니? 애초에 관점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었거든. 맞나? 자, 쌤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농구를 할 때도요. 어떤 놈은 그냥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땀만 삐실삐실 나는데 어떤 놈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데도 항상 골을 성공을 시키고 패스할 자리에 공이 가야 할 자리에 서가지고 공을 가로채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열심히 뛰는 놈이 잘하는 놈이가 경기를 잘 풀어가는 놈이 잘하는 놈이가 경기를 잘 풀어가는 놈이 잘하는 놈이겠지. 그러려면 현대소설 같은 경우 오늘 분명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지문의 틀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짜맞춰주면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다. 아시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나 오늘 분명히 배워가라. 나 동글뱅. 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몇 인칭이란 말이고? 1인칭이란 얘기지. 또 하나의 아픈 나를 회상한다 밑줄. 여러분들 이 소설은 방금 성장소설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회상적이고 체험적 성격을 가지는 거 아이가. 이런 것들이 바로 회상적이고 체험적 성격을 가지는 거 아이가. 그러면 별거 있나 별거 없나? 별거 없어. 성장소설이다라는 틀을 잡아주면 아무 애로점 없이 글을 읽어나갈 수가 있는 거야. 꼭 이만큼이나 아파트 날을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가 흘리던 날이었을 게다. 이게 지금 회상의 내용이 되겠고 남편 동글뱅. 자, 소설은요 주제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인물을 잡아줘야 된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남편을 동글뱅이 돌렸으면 너네들은 글을 읽어갈 때 어떻게 읽어가야 되냐면 어떤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면 안 돼. 남편이 어떤 인물일까를 고민을 해야 돼.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해야 되는 거대. 열심히 하는 것은 모든 줄거리를 다 외우고 모든 주제를 다 외우면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 너가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초점은 남편이 어떠한 캐릭터인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애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나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 아픔이란 말이 나와지지. 자, 우한 춘녀와 더 높은 용마루는 헌기와장으로 해체되고 웅장한 대들보와 길들은 기둥목 아른거리던 바둑마루는 허술한 장작더미처럼 나자빠졌다. 숱한 애완을 가려주던 아짜 창틀. 자, 얘들아, 우리 전통문은 창살무늬가 있잖아. 창살무늬 모양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아짜 창들이 문짝 장사의 손 구르마 리어카에 난폭하게 실렸다. 남편은 뭐라 그랬니? 미출 거 봐. 몇 푼의 돈 때문에 큰 소리로 삿대질까지 해가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라고. 자, 글들을 읽어 나갈 때는 인물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주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세속적 인물이구나. 이걸 지금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라. 줄거리를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푼의 돈 때문에 삿대질까지 해가며 싸운다 그랬지? 그렇다면 세속적 인물이네요. 이걸 지금 잡아주는 게 공부하는 거라고.
이해하겠지?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나느니라고 사돈댁 지금의 동서 언년심 뻗어진 일을 드러내고 내 등을 쳤다. 이렇게 해서 나의 고관은 완전히 해체되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여러분들 밑줄 그으면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밤. 쌤이 문학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정서 태도를 지금 잡아주는 거라 그랬잖아. 그렇다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몇 푼의 돈. 좀 좋게 보는 거가 안 좋게 보는 거가.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읽어주는 거라고. 줄거리를 잡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다. 아버지와 아빠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그들이 생명부재의 낯선 사나이가 산산히 해체해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처의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한 번 시작된 해체는 쭉쭉쭉.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의연히 견디었다. 아픔이란 말이 있고 의연히 견디다라는 말이 있지. 이런 것들 잡아주는 거라고. 알겠느냐? 계속합니다.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은 새 집을 설계하듯이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자,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이런 것들이 일컬어서 문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응?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그렇다면 바라바라바라밤. 방금도 쌤이 이야기했던 것이 인물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 그랬지. 세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세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뜯어 맞추고 싶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쓸모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자, 후원의 은행나무들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밑줄 그어주면 무엇인가 집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은행나무들이라는 것이 나에게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걸 또 짐작해 볼 수가 있겠다. 그지? 자,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오키도시 유작전이 있군. 오키도 동글뱅이. 왜 오키도 동글뱅이 돌려두니? 인물이잖아, 인물. 죽은 후에 유작전이야 열어주면 뭐래? 살아서는 개인질 한번 못 가서 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뒤가 대조적 의미가 지금 잡혀있다는 거 이해를 할 거고요. 잡종의 상판을 흙값으로 그려준 대가를 제법 받는 셈인가? 여러분들 예술가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니? 돈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세속적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지. 되겠습니까? 자,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당신이 생각해낼 만한 천박한 추측이군요. 얘들아, 작은 따옴표 동글뱅이 돌려봐라. 작은 따옴표가 들어있으면 이거는 대화 부분이가 심리 부분이가. 나의 심리가 드러나는데 그 심리의 내용이 뭐냐니까 천박한 추측이군요. 그랬지? 그러니 나는 지금 남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니?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잡아주는 거라고. 소설 지문 읽어주는 게. 알겠지? 그 밑에 보니까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남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갈등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실질적인 갈등의 주체는 남편과 오키도라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닌가. 말 되겠습니까? 중량 밑에 부분 보면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앳된 갈망은 없다. 10년 전의 앳된 갈망은 없다. 밑줄 그어두시고 그래서 모든 갈망이 사라져버린 세속적 인물이란 얘기지. 세속적 인물이란 얘기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낯설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걸로 봐서 역시 부정적 시선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오케이? 그래서 지문을 어떻게 읽어 들어가야 됩니까? 자, 쌤이 오늘 제일 처음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오늘 너네들 문제를 풀었니? 찍었니? 라고 얘기를 했지.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풀었을까? 찍었을까? 분명히 찍었지. 오케이? 근데 쌤하고 수업을 하면서 지문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이해가 된다, 그지? 이게 소위 말해서 푸는 거라고. 풀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라? 기준을 만들어라. 다음에 현대소설 지문 나올 때는 방금 얘기했던 지문 유형 3가지 중에서 무엇에 속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읽어주시라고. 말뜻 이해되나 안 되나? 그러면 78번 문제를 들어가는데 얘들아 바라바라바라밤.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풀어주고 있는 지문은 문학 지문이가 비문학 지문이가? 문학 지문은 정답을 잡을 때도 정서 태도를 가지고 정답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사건을 가지고 정답을 잡는다가 아니고 정서 태도를 가지고 정답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알아먹겠어? 그러면 선택 7번 남편의 행동은 디귿에서 나가 지키고자 했던 대상을 보존하기 위한 남편의 배려심 괄호 묶어봐. 얘들아 나는 지금 남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부정적인 것 같았지. 그런데 배려심이 있다 그랬으니까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돼. 답이 몇 번이고? 1번. 자, 분명한 거 다시 봐라. 바라바라바라밤. 오늘 문제 답을 맞췄다 틀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대. 다음에 문제 다른 지문 가지고 정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3월달 모의고사 등급에서 1등급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아이가? 어? 오늘 문제 정답 맞았는데요. 그딴 소리 하면 그 개소리다 개소리. 오케이? 정서 태도 가지고 확인해 주면 2번 같은 경우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동화되지 않는 나 정서 태도 낯설어하는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서 태도 나의 집착이라든지 나의 잠재의식 정서 태도 전부가 다 무엇과 연관되고 있어? 정서 태도와 연관되고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라고. 아시겠지? 자, 79번 고가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도요 정서 태도를 가지고 자꾸만 접근을 하셔야 된대. 일단 답이 몇 번인가부터 먼저 해주면 남편의 의지가 좌절 괄호 묶어봐. 특별히 여러분들 남편의 의지가 좌절됐다 그런 거 있었나 없었나? 남편은 실용성만 강조되고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선택 7번에 실용적인 가치관 밑줄 긋고 선택 7번 자신의 뜻을 반영 밑줄 긋고 선택 3번 내면의 갈등 상태 밑줄 긋고 선택 4번 관점의 차이 밑줄 긋주면 바라바라바라밤 전체가 쌤이 밑줄 긋주고 가로 묶어주는 것이 다 무엇과 관계된 거고? 정서 태도와 관계된 거라는 거 아시겠지? 특히 재준이 지금 쌤하고 저번주 이번주 이제 오늘 3번째 수업을 하고 있다 그지? 자, 어떤 식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라. 줄거리나 주제 중심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면 답을 못 잡는다. 정서 태도 가지고 답을 접근하면 답이 보여. 지 스스로 내가 답이야. 저요 하면서 손을 들어. 아싸 1등급. 자, 80번 문제. 모래 위에 쌓은 섬 사상 누각이란 얘기죠. 자, 글자를 모르면 화면 보시면 됩니다. 사상 누각. 그럼 여러분들 모래 위에 성을 쌓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단단한 거가 금방 허물어지는 거가. 금방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거겠지. 고양이가 쥐 사정을 본다 그랬네. 누가 센 놈이고? 고양이는 센 놈이고 쥐는 약한 놈이겠지? 말 되겠나? 그래서 강한 놈이 약한 놈 돌봐준다는 얘기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답니다. 이런 거는 시기가 교묘하게 일치하다 그런 얘기다. 시기가 교묘하게 일치하다 그런 얘기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것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필요에 맞게끔 그냥 써먹는다. 그런 얘기다. 오케이? 5번은 뭐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보기를 보시니까 생전에는 주목하지 않던 사후에 높이 평가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뭔가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잖아. 그때그때 뭔가가 달라진다. 이현령, 비현령 4번 답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공부는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잘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지 열심히 한다고 점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올라가는데 고3 과정에서는 독서를 어떻게 정복을 하고 현대소설을